잇따른 금융사고로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P2P 대출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리 인상기 충격을 대비해 가계부채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오늘부터 주요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리기로 하면서 치킨 가격 연쇄 인상이 예정됩니다. 앞서 우유와 라면 등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있었던 비상장 계열사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 부문 사업을 매각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를 선정했습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 9%를 취득해 2대 주주에 오른 국내 사모펀드 KCGI가 지분 취득이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CGI는 한진칼 주요 주주로서 경영활동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희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오늘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었죠. 최근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전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계대출이 60조 5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 초부터 시행된 신DTI, 총부채 상환 비율 등 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도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 아니겠습니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죠? 네, 금융위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출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국내외 경기 변동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고요.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전 금융권의 관리 지표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경우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가중치를 15%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P2P 대출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이 178개 P2P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20개 업체에서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이 이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결과 P2P 대출업계 3위인 루프펀딩은 대표가 신규 투자금 80억 원을 이전 투자자 수익금으로 돌려막기하는 등 8천여 명에 4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아나리츠도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품을 만들어 다른 대출을 돌려막는 등 4,000명에 3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관계자 3명 구속, 그리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여겨졌던 치킨 한 마리도 이젠 2만 원이 넘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치킨 가격을 갑자기 올렸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총 2,000원이 올랐는데요. 네. BBQ는 오늘부터 프라이드 대표 제품인 황금 올리브를 기존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메뉴는 19,900원까지 1,000원을 올렸는데 배달료까지 합하면 2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BBQ는 가맹점주들의 의사협의기구인 동행위원회 요청으로 3가지 제품만 1,000원에서 2,000원 올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BBQ 가맹점주들은 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치킨 가격을 2,000원 정도 올려야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우유와 라면 등의 가격 올리기가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치킨 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치킨 업체들도 줄줄이 올리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치킨 업계 빅3인 교촌치킨과 BHC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치킨업계 프랜차이즈 점주 대부분이 가격 인상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BBQ 인상을 계기로 이들도 향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서민들의 부담만 지금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시내에서 판매된 생필품 중에서 4개 가운데 3개꼴로 한 달 전보다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대형 유통매장과 슈퍼에서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3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이 세탁세제가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9월 평균 가격이 7,200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7,700원대까지 껑충 뛰었고 시리얼이 3.4%, 그리고 두루마리 화장지가 3.3%, 쌈장이 3.1%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이 과자, 우유 등 간식 가격도 줄줄이 올랐는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건 하여간 다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새우깡, 또 양파링 등 대표적인 스낵류 19개 브랜드의 출고 가격을 지난 15일부터 평균 6.7% 인상했습니다. 앞서 롯데제과도 동네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월드콘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서울우유와 남양유업도 우유값을 3에서 5%가량 조정을 했고요. 일부 패스트 프랜차이즈와 명품 브랜드, 그리고 위스키까지 가격 인상에 줄줄이 동참을 했습니다. 업체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에다 누적된 생산 물류 비용,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 뒤 오늘로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133원 넘게 내린 주유소도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유류세 인하 이후에 실제로 기름값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 가격이 1,48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값은 1,388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주 연속 상승에 평균 1,700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진 데다 다른 주유소들과 경쟁까지 붙다 보니 최대한 가격을 낮춘 겁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지난달 초 배럴당 82달러 정도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66달러대로 내려갔고 이 하락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유류세 인하 이후에 가격을 내린 곳들 얼마나 됩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그제 기준 전국에 있는 17곳 광역시와 시도 가운데 전남을 제외한 16곳에서 평균 123원 이상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분 이상을 내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직 가격을 내리지 않은 주유소는 대부분 읍과 면 지역에 있어서 아직 유류세 인하 전에 들여온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값을 내리는 주유소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 충격으로 인한 자본 유출입 확대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전반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과 국제결제은행이 아태 지역 채권 시장을 주제로 연 공동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경상수지 개선과 외환 보유액 확충 등으로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제기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에 대해선 두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오는 22일 공식 출범하면서 여는 첫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LG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 MRO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황인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LG그룹의 계열사인 서브원 어디에 매각한다는 거죠? 네, LG그룹이 지금 홍콩계 사모펀드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먼저 이 서브원이라는 회사는 이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대신 사서 납품해주는 일명 MRO 회사입니다. LG그룹은 다음 달 서브원에서 MRO 사업을 분리하고 지분 50% 이상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이 국내 최대 규모인 서브원의 그 MRO 부문의 가치는 약 1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존 서브원은 이 MRO 사업 부분을 제외한 건설과 건물 관리, 레저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네, LG그룹이 이렇게 매각에 나선 배경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룹의 일감을 특정 회사에 물어주고 있다는 논란을 피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브원의 매출 중 70%가 LG그룹 계열사들 매출인데 이를 놓고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재벌 기업들의 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LG그룹은 앞서 지난 9월에 이 MRO 사업 부분의 분리와 매각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그룹 회장이 취임한 구광모 회장이 사업 재편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분 절반 이상을 매각하면 이제 서브원 MRO 사업 부분은 더 이상 이 대기업 계열사랑 대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영역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는데요. 이 동반성장위원회 협약에 따라서 이 대기업 계열사 MRO는 그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되면서 지분 매각이 되면은 앞으로 중소 중견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이렇게 LG그룹이 MRO 자회사의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사업체제 개편과 함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라 보여지는데 국내 MRO 시장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MRO 기업이라는 게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기업의 사무용품이나 뭐 청소용품, 공구 등 이제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이 MRO 시장을 대기업 계열사가 독식한다 이런 비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MRO라는 게요. 네. M이 메인터넌스, R이 리페어, O가 오퍼레이션. 그렇군요. 우리는 해석할 때 이제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는 이 MRO 업체가 굉장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가령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사무실을 꾸민다든가 뭐 사무용품을 한다든가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대줄 경우에 그게 계열사라고 한다면 상당히 뭐 효과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건설 자재를 또 하나 저런 MRO 회사를 둔다면 뭐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MRO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알짜 이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의 지분들을 오너 일가, 특히 2세, 3세에게 이제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진짜 앉아서 헤엄치기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면서 하게 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불공정의 대명사다라고 해서 MRO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효율성, 뭐 경제 규모의 경제 실현과는 별도로 공정경제 차원에서 이제 이 MRO에 대해서 규제를 그동안에 계속 가했고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열사가 큰 대기업일수록 이 MRO 사업에서 꾸준히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얻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이니까 삼성은 MRO 사업을 담당하던 아이마켓 코리아를 매각을 했습니다. 네. 또 SK그룹도 뭐 비슷하게 MRO 자회사인 행복나래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뭐 굵직한 그룹들이 MRO 사업에서 손을 뗐는데 그동안 이제 유독 LG만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화도 그랬고요. 또 SK, 뭐 D&D 싹 다 지금 다 MRO들을 그 연결고리를 다 끊어내고 끊었군요. 있었는데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된 이 서브원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한 뭐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LG그룹의 뭐 진정성 차원, 우리는 이 서브원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오너 일가의 배부르기 차원이 아닌 것이다. 뭐 규모의 경제 실현 차원이다라는 뭐 그런 주장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아직까지는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뭐 상장사 30%, 비상상자 20%의 제한도 안 걸렸기 때문에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정되면 바꾸겠다라는 뭐 그런 취지. 다각도로 이제 LG만은 세간의 평가는 좀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구광모 회장이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일갈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자라고 해서 이번에 전격 물적 회사 분리를 이제 선언을 했고 이게 MRO 부분만 서브원에서 거의 매출이 3조 원대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뭐 알짜 MRO 회사였었거든요. 거기를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찾다가 이번에 홍콩계 어퍼니티를 우선 협상 대상자 아마 거의 체결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LG그룹 나름의 사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이 또 이 전격적으로 경영에 앞서 나오면서 이제 새 출발을 좀 의미하는 뭐 그런 상징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사업 정리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 번에 다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MRO는 떼어주되 네. 이제 서버원이 갖고 있었던 건설 레저 부분은 따로 또 이제 다뤄서 하겠다라는 뭐 측면이 있었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LG 측은 그러니까 MRO 자체를 철수하는 게 아니다, 뭐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함께 부여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는지도 또 하나의 이제 지켜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는 뭐 상장사, 비상상사 할 것 없이 이제 총수 일가가 20%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 MRO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또 하나 규제가 총수 일가 지주회가 아니라도 지주회사가 이 자회사를 50% 이상 갖고 있다면 그 회사도 역시 MRO에 같이 걸리게 되거든요. 아마 이제 그 법 통과를 놓고 한번 좀 더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번에 이제 매각 그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게 지금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재계 쪽에서도 그렇고요.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이기도 한데요. 예. 지금 어쨌거나 이제 공정위의 규제 칼날 속에 이제 재벌들이 속속 MRO들을 다 시장에 이제 매각하고 있는, 던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것들을 받아갈 회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걸 받아갈 회사는 거의 사모펀드, 국내 오히려 외국계 사모펀드가 많게 될 텐데 이런 회사의 그동안 사업태를 보면은 꽤 알짜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뭐 계속해서 사업이 가니까 그 회사를 받는 MRO들 회사들은 다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외국계 사모펀드만 배만 이제 불려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이면은 혹시 그 사모펀드가 이건 추측입니다만 다시 대기업과 일종의 짬짬이를 한 또 다른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선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MRO 시장을 국내 업체들이 막 들어가서 그거를 따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외국계가 다시 또 독식하게 되는 이런 역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어쨌거나 총수 일가가 MRO를 독식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이윤 빼먹은 거에 칼날을 가하는 건 맞지만 이게 그 다음 단계로 전혀 다른 사모펀드에게 이게 다 또 다른 이제 이익이 가는 이 부분은 공정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그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LG그룹이 MRO 사업에 매각에 나서면서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글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MRO 자체, 그러니까 즉 총수 일가가 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야 되겠죠. 이것은 네. 이번에 완전히 고리를 끊어내고요. 그 다음에 MRO 시장을 국내 업체 위주로 이제 새롭게 여는 것도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속속 지금 받는 뭐 외국계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훨씬 더 혹독하게 이윤 추구를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항마도 분명히 키우는 것이 뭐 우리 뭐 당국의 또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설진 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국내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9%를 매입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처음으로 토종펀드가 10위권 대기업을 공격하면서 경영 개입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오늘 KCGI가 투자 배경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정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KCGI가 한진칼 지분 매입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KCGI는 일단 경영권을 장악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CGI는 KCGI 1호 펀드가 주요 주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활발히 하게 되면 한진칼의 기업 가치 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KCGI는 현재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칼 호텔 네트워크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유휴 자산의 보유와 투자 지연 등으로 저평가돼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과 가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KCGI가 한진칼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KCGI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KCGI 측은 당사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국내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권에 참여하고 사업구조나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 되도록 투자를 해야 합니다. 즉 의무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KCGI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유럽 브랜드 연구소 EBI가 발표한 100대 브랜드 기업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른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라이벌인 인텔은 21위에 그쳤으며 100위 안에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머와 6,677억 원의 관절염 치료제 암보사 K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보다 5배 이상 크며 이 중 50%는 코오롱 티슈진의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아내 김혜정 씨가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소유주라는 경찰 발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9시 경기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자신을 목표로 정하고 수사를 짜맞추는 저열한 정치 고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내년 9월부터 앞자리 수가 세 자릿수인 새로운 번호판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디자인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정부 설문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개편하면서 번호판 좌측에 태극 문양 등 디자인 요소를 도입할지를 묻는 조사를 벌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태극 마크가 들어가고 중간 부분에는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이 그리고 하단에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인 KOR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번호판 중앙에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번호판의 앞 4자리와 뒤에 나오는 숫자 4개를 분리하게끔 하는 방안도 설문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이렇게 번호판에 디자인 요소를 탑재할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된 번호판을 사용해 제작 단가가 약 10,000원가량 오를 수 있어서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기자, 이 번호판 체계 변경이 예전에 확정된 사안이긴 한데 다시 한번 내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자동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체계에 앞자리 숫자 한 자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번호판 체계로는 내년 말이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번호가 모두 소진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1, 2, 3, 가, 4, 5, 6, 7 식으로 앞에 숫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 2억 개의 번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서 충분한 용량이 확보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토부 관련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 달 1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어둡던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요. 현재 두 지수 모두 상승세고 코스피 0.7%, 0.07% 상승해서 2093선, 코스닥은 1% 정도 상승해서 69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한진칼이 KCGI와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KCGI가 경영권에 욕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또 LG는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이죠. MRO 사업 매각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소액 주주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닷새째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 보시겠습니다. 시진핑이 내년에 남북을 교차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경협주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특히 6% 상승해서 9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